자, 그러면 명제 P면 Q이다 이 참부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P면 Q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말하는 이 P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 그죠? 가정이 조건이고 이면 뒤에 있는 Q는 결론을 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우리 영어에서도 뭐 if then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가정과 결론을 우리가 둘 다 조건으로서 사용을 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바로 하나의 명제예요. 명제라는 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뭐를 구하느냐? 뭐를 구해서? 그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구합니다. 알겠어요?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겠어? 참이 되게 하는 거야. 1 하나밖에 없죠. 요거 만족하는 진리 집합은 뭐 있겠어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자, P면 Q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 집합의 포함 단계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P가 Q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P면 Q이다는 참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면 다 여기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거면 다 이거를 만족한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 집합이 포함되면 그게 참입니다. 근데 반대로가 되면 포함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명제의 참 거짓이고 반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x가 1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x는 2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얘는 참이 되게 하지만 얘는 참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안 되게 하는 하나의 예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반례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명제의 참거짓은 무조건 명제의 참거짓은 뭐로?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p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참이 되게 하는 게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맞죠?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면 조건이 x제곱이 0보다 이상이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 집합 전체 집합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이거는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x-1의 제곱이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진리 집합이 1이 아닌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과 어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학생은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학생은 미국을 갔다 왔다. 이거의 부정은 뭐겠어? 모두 다 미국에 안 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미국을 안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뭐라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거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명제의 이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거는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는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해서 서로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이 대우 명제입니다. 중요한 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무조건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무조건 거짓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3번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 라는 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3단 논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이라고 하는 건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우리가 뭐도 참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진리집합은 Q가 더 크고 P가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 여집합을 이야기하면 P 여집합이 Q 여집합보다 더 크게 되는 거니까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이 말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똑같네. 이다이씨. 알았시요?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참일 때에 몇 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두 줄 화살표를 쏜다고 했어요. 그럼 두 줄 화살표를 쏠 때 아예 화살을 맞는 놈을 무슨 조건? 필요. 왜? 얘가 피를 흘려서 얘를 필요 조건. 그죠? 화살을 쏘는 놈이 총으로 쏜다고 해서 얘가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화살을 맞는 놈은 필요 조건. 화살을 쏘는 놈은 충분 조건. 이러한 상태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P이면 Q에다가 거짓이면 기호로 P이면 Q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두 줄 화살표에다가 짝대기를 끄면은 이건 확실하게 거짓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참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는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예진리집합하고 예진리집합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조건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진리집합에 관한 이야기도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제의 증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수학에는 정의라는 게 있고 정의는 약속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는 왜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혜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요게 정삼각형 정의예요. 세 각은 없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약속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한다라고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외우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의하고는 다르게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거를 우리가 정리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증명된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증명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정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를 보여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명제의 증명을 하는 방법에는 줄쳐놓으세요. 하나는 바로 증명하기 힘든 거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다에 턱 깨지 말고 그 다음에 귀루법을 이용한 증명이 있습니다. 귀루법이 뭐야? 귀루법이 뭡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뭐를 보이느냐 하면은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을 이끌어내면은 그 부정한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
부정했는 게 잘못됐으니까 결론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규律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큰 맥락은 대우명제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죠? 결론을 부정해서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 뭡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등식에서는 항등식에 해당하는 부등식 알았어요? 그게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게 절대부등식이냐면 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실수 A, B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해서 제곱했는 건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때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들 그죠? A가 B보다 크면 두 개 뺏는 게 양수고 A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고 제곱 더해는 것도 0 이상이래.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0이라는 거는 각각이 0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때에는 A가 B보다 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도 더 큽니다. 요런 성질들.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같은 거고 절대값 A, 절대값 B 곱했는 거는 그냥 두 개 곱해서 절대값 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고 또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나옵니다. 둘 다 양수고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루트 AB라는 기하평균을 쓰려면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에는 요게 산술평균이죠. 요게 기하평균입니다. 항상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요 밑에 산술평균 2분의 A 더하기 B를 제곱하고 루트 AB를 제곱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둘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두 개를 빼보니까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은 항상 이게 크거나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제곱을 벗기고도 여전히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증명한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또 있었죠? 이거는 양수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뭐만 되면 실수이기만 하면 모양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는 것은 항상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이상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증명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도 분배를 다 한 다음에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를 빼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집합과 명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다혜 나가서 이면지 가져와. 이면지요? 이면지 가져와서 적어. 네. 그 다음 함수. 네,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자, 보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하고 짝 짓는 겁니다. 짝 짓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x하고 y를 짝 지어서 나타내면은
x하고 y가 대응한다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대응이고 이 모든 대응이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응은 대응이지 그 대응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출제해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기다려.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어떻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에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앞에다가 f 땡땡이라는 거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x에 대한 이게 기준이에요. x가 기준인 거예요. y는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도 우리가 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x의 각 원소에 대한 그죠? x의 각 원소에 대한 이것만 보면 돼요. 얘는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대응하죠. 근데 얘는 하나 대응하고 하나 대응하는데 얘가 대응을 안 해. 이거 함수 아니야. 얘는 하나 대응하고 얘 하나 대응하고 얘 두 개 대응해. 그럼 이것도 함수 아니야. 알았죠? 무조건 어떻게? 요 x에서 나가는 게 무조건 화살이 하나씩만 나가는 거. 그것만이 함수입니다. 이달에 적었습니까? 함수 정의 적었어? 어? 그 다음 정의역, 공역, 치역 한번 봅시다. 알았어.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이 x에 해당하는 모든 집합을 정의역, y에 해당하는 모든 집합을 공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y는 fx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 x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대응하는 함수값들 있죠. 함수값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보면 정의역은 1, 2, 3이 다 정의역이고 이거를 집합기호로 적어야 됩니다. 역하는 거는 함수에 아니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으로 적어야 돼요. 공역은 A, B, C가 전부 다 공역입니다. 알았죠? 근데 치역이 뭐냐면은 요 중에서 화살을 맞은 놈들, 다시 말해서 함수 값에 해당하는 것들, 요것만을 모아놓은 게 바로 치역입니다. 알았어요? 여기 치역이에요. 저게 정의역 그리고 공역, 치역의 약속입니다. 네, 선생님. 니네 너 할래? 시간마다 내가 나한테 얘기해야 돼? 아주 할 게 별로 없구나. 응? 어디 연락하지? 너 빡치게 해줄까? 근데 생각해 시험 나오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맞죠? 그다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만족해야 되는 게 1번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는 게 일단 1번입니다. 다이어 뭐가 같아야 된다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 같아야 될까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각각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함수 fx하고 gx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입니다. 근데 fx는 x고 gx는 x 세제곱이에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나? 안 같아요. 지금 모양은 지금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정의역이 요것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 마이너스 1이 1에 대한 함수값 1이고 1에 대한 함수값 1이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x에 대한 y값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요 조건 하에서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이 함수나 이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 그렇죠? 그게 서로 같은 함수다. 3등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함수 그래프. 자, 그래프가 뭐냐 하면 채원이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가 뭘까요? 그림으로 나타내. 그림으로 나타낸 거 비슷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는 자, 아예 뭐라고 돼 있노 이게? x, fx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순서상 아까 x 값에 대한 어떤 함수가 y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순서상들의 이다에 적으라고 했다. 네. 순서상들의 모임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다시 얘기하면 아까 fx가 x라고 했을 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여기에 이 그래프를 구하시오 하면 실제로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1이 마이너스 1이죠. 1일 때 1이죠. 이렇게 모아놓은 요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고 부르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프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순서상들의 모임이 그래프입니다. 알았죠? 순서상들의 모임이 그래프. 그 다음 근데 그 그래프 순서상들을 집합으로 표현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들을 어떻게 한다? 이 그래프 순서상들의 모임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좀 보기 좋게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어떻게 좌표 평면에다가 그 순서상들을 다 찍는 거예요. 순서상들을 다 찍어요. 그럼 예를 들어 순서상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점이 10개만 딱 찍어야 그게 그래프예요. 근데 순서상이 무수히 많다. 그럼 점이 무수히 많게 연결이 되어야 그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라 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래프는 집합이고 이거는 그래프를 도식화한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프예요.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함수의 그래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대응하는 y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x를 잡더라도 그 대응하는 y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래프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x의 값을 요거를 잡으면 대응하는 y가 여기에도 있고 대응하는 y가 여기에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관계도 할 때에 x에 대한 y값이 두 개나 짝을 짓는 거니까 이거는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 했노?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그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왜 그래프 아니야? 이들. 그거는 맞아. 교점이 너무. 교점이 무수히 많죠? 여기 세로선을 그었는데 교점이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이런 거 함수 그래프 안 돼. 얘는 함수 그래프 돼. 알겠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 함수 그래프를 판단하는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함수 그래프 되는 거는 어떤 것만? 비읍되죠. 비읍되죠. 네. 비읍되고 미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미음도 어디를 걷더라도 교점가 한 개씩밖에 없어요. 알았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따졌었고, 그 다음 함수의 종류를 따질 때에 하나는 1대1 함수가 있었고 하나는 1대1 대응이 있었어요. 1대1 함수가 빡셉니까? 1대1 대응이 빡셉니까? 박스. 더 빡센 거. 대응. 1대1 대응이 더 빡셉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추가적으로 치역하고 공역까지도 같아서 해야 돼요. 1대1 함수는 이렇게 서로 같은 걸로만 안 가면 1대1 함수는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남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1대1 함수는. 근데 1대1 대응은 서로 같은 걸로도 갈 수가 없고 치역하고 공역도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근데 왜 1대1 대응이 다 중요하다고 했죠? 또 중요하냐고요? 왜 1대1 대응이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1대1 대응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 이게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어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함수 이거 역함수 존재할까요? 왜 안 합니까? 네. 이 남는 게 반대로 가는 거꾸로 가는 대응을 하면 얘가 대응 짝을 지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안 돼요. 역함수가. 근데 이렇게 돼야지만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항등함수가 뭡니까? x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x가 나와야 돼. 3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3이 나와야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1 나와야 되고 항상 같은 것이 나오도록 하는 fx랑 x가 되게끔 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항등함수는 y = x 이거 딱 한 개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라고 했죠. 정의역이 -1, 0, 1 만약에 이렇게 준다면 얘도 항등함수예요. 그죠? 무조건 -1면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무조건 항등함수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뭡니까? 무조건 똑같은 상수 값으로 대응하는 거. 알겠어요? 이거 상수함수 맞지 않냐? 네. 상수함수라고. 왜요? x의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y가 1이에요. 아, 네. 이게 상수함수예요. 지민이 이거 상수함수 맞아 아니야? 상수함수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맞다고? 속을 욕했지 지금? 어? 부정 안 한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부정 안 하는데. 아니. 이게 x는 1이에요. 네. 이거 아까 함수 그래프 확인할 때 이거 함수라 했어요? 아니요. 안 된다 했죠? 이거는 x의 값이 1인 거고 y의 값은 뭐가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하나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무수히 많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 자체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함수 맞아 아니야? y = 1은 이렇게 생겼어. 얘는 함수예요. 무슨 알겠어요? 세로선을 어디를 걷더라도 교점이 하나인 함수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상수함수, 이건 상수함수, 이건 함수 자체가 아니야. 그 다음 뒷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같은 걸로만 안 가면 되니까 아까 선생님 필기에는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돼야 되는데 이게 함수 그래프가 될 조건이었고 여기에다가 뭐가? 가로선도 따져야 돼요.
가로선 주어서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 얘 1대1 함수 돼? 안 돼? 안 돼요. 가로선을 건너서 교점이 두 개 된다는 거는 x의 값이 다른데 y 값이 똑같은 값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는 안 됩니다. 얘 1대1 함수 돼? 안 돼? 1대1 함수. 네. 세로선, 가로선 다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x의 값이 다르면 무조건 y 값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 됩니다. 근데 얘는 뭐는 안 되느냐 하면은 1대1 대응은 안 돼요. 왜? 대응이라고 하는 건 공력이 실수 전체 다 안 돼. 얘는 치역에 해당하는 값이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어. 그러니까 치역과 공력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함수까지만 되고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밑에 없고 위에만 있다는 거예요. y 값들이 대응하는 y 값들이 네. 지금 y에 해당하는 이 함수 값들은 전부 다 어디에만 양수 쪽에만 있잖아요. 네. 해당하는 y 값들은 치역은 전부 다 이 위쪽에만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가로선, 세로선 다 교점이 하나씩밖에 없고 실수 전체이면서 치역도 실수 전체죠. 이런 게 뭐냐면은 1대1 대응이에요. 이게 1대1 대응이고 이 1대1 대응은 뭐를 갖는다고?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돼요. 이해됨?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합성함수부터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합성함수부터 다음 시간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알았죠? 네. 맞지? 진짜 다. 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해야 될 이번 주부터 오답 노트가 나갈 겁니다. 오답 노트가 나갈 거고 하지만 나는 선생님 오답 노트도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숙제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날 나와서 숙제를 다 해야 됩니다. 진짜요? 알았죠? 네, 원칙적으로 일요일 몇 시에 와요? 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나는 하기 싫다 하는 사람은 엄마하고 상의하세요. 알았죠? 일요일 몇 시에 와요? 일요일날 오는 거는 일단은 아직까지 선생님이 시작 날짜를 정하지 않아서 그건 다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쌤 토요일에 학원 문 열어요? 네, 토요일은 항상 9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저 이거 저번에 덜한데 앞에 조금 있는 거 그것만 여기 주시고 오늘 걸 안내주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375부터 끝까지 매겨야 되죠? 네. 500분까지 다 했나? 뒤에 좀 들었어요. 뭐 이렇게 군데군데 건너뛰었어. 응? 네? 일단 여기 매겨야 되는 거지. 자, 숙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혜야 숙제 펴라. 그러면 오답 노트는 어디다 해요? 오답노트 할 거를 줍니다 제가. 오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숙제하는 사람은 예, 오늘 줍니다. 안 돼. 이다혜 숙제 다 했나? 적어낼게요. 저랑 숙제 나눠서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다혜 대답 안 하네. 대답 안 하네. 하기 싫다는 말이야? 네. 고등상 책도 빌려주세요. 잠깐만요.
아니